아들한테 화가 나는 순간을 다 생각해 보세요. 네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내가 옆집 아들에게 화나는 일이 없어요. 언니 얘가 뭘 못한다고 그래요. 나 이런 애면 열도 키우겠어. 이런 얘기를 옆집 아들한테는 가능해요. 맞아. 내 아들한테는 안 돼. 내가 목적을 갖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내가 맞는 길을 제시하는데 얘가 나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통제 욕구가 폭발해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한 번 말해서는 잘 듣지 않은 아들 때문에 힘든 분들께 구체적인 방향성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일산에서 오셨죠? 네. 예. 오늘 일산에서 강의하셨죠? 네. 어떻게 하셨죠? 이번에 네.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네. 기대되는 책. 네. 최민준의 아들 코칭 100과, 저는 프롤로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설문조사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모 1,400여 명과 현지 초등교사 2,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 대다수는 아들에게 유독 화가 난다.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화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들의 행동이 탐탁치 않다거나, 두 번째, 아들이 딸보다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한테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나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네네.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했더니 압도적인 1위로 한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 네, 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이게 아마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아닐까. 왜 한 번 하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눈치가 없죠. 네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선생님 분위기 안 좋아. 이게 되는데 남자애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아서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분위기를 잘 못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하나하나를 볼 때랑 전문 직군,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네네. 그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아들을 한 번 말하면 말을 안 들어먹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엄마가 느끼기에는 엄마의 분위기를 잘 못 읽는다고 생각해서 좀 화가 나지 않으시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향은 분위기로 말하거든요. 그렇죠. 네, 너 눈치 좀 봐.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최민준, 엄마 기분 안 좋아질 것 같아. 진짜 무서운 엄마로 변해.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아들들은 그런 게 생각보다 크게 타격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께 이제 가증하지 말아야 되는 코칭법을 예. 좀 설명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님들 많이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어.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정말 많이 참았어. 그만 좀 해. 너 엄마가 이렇게 싫다는데 끝까지 해야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 아들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니 엄마가 화나는데 그걸 게임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엄마도 드라마 보는데 네네. 왜 나는 유독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에게 좀 말을 할 때는 좀 너무 분위기로 네. 너 엄마 기분 안 좋으니까 그만 좀 해. 너 엄마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 해야겠어? 라는 얘기를 조금 줄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먹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아들 중에서도요? 아들 중에서도 있죠. 근데 이게 안 먹힌다라면 조금 방향을 바꿔볼 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안 되면 화를 더 낼 게 아니라 아이가 이게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저희는 그거를 약간 시그널 육아라고 표현해요. 시그널 육아.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걸 좀 의미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자애들은 네. 엄마의 시그널을 좀 잘 읽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왜 여자애들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제가 아이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남녀 차이, 그 개인 차이는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 문제가 소셜의 차이에서도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 모임을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예를 들어 브런치 모임을 한다고 네네, 볼게요. 많이 하죠. 네네. 근데 내 선을 넘는 어떤 언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네. 그 언니한테 언니 왜 그렇게 내 선을 넘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약간 시그널을 좀 보내는 편이에요. 벌써 웃긴데. 언니 요 느낌을 못 읽으면 네. 그러면 여성 소셜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수 어렵죠,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아버님들한테 그러니까 딸을 키우는 아버님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많이 드리냐면 아버님 생각보다 딸의 세계는 예민하다. 예를 들면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빠 나 있잖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 너무 고민이야. 얘기를 하면 아버님들 물어보잖아요. 네. 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야? 네. 근데 이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민지가 오늘 아침까지 인사를 했는데 집에 갈 때 인사를 안 했단 말이야. 나 이제 어떡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버님들은 이제 대부분 그게 별일이야. 너가 착각한 거 아니야. 민지야 너무 예민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너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시네요. 이성적으로.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여성 소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렇네요. 이럴 때는 여자애들에게는 조금 더 이런 게 진짜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친구랑 찢어지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시그널에 좀 민감하고 맞아요. 친할수록 네. 뭐 게임을 한다? 네. 져주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 내가 맞아. 친하면 맞아요. 내가 친하면 져줘요. 그래갖고 막 내가 굳이 막 이렇게 이겨갖고 너를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상대방이 네,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할지 미리 네.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속상할까봐. 속상할까봐. 그게 돼요. 이게 네, 안 네. 되면 예. 못 살아남는 세계예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친할수록 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그래요? 끝나고 조롱 세레머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도 다음날 또 치네요? 그래도 또 치네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여자애들 세계를 보면 어떤 느낌이 왔냐면 여자애들은 되게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 그 세계는 되게 오히려 더 차가운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차갑다일 수도 있고 유리알 같이 더 계속 살펴야 되는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시그널의 사회예요. 시그널의 사회. 네. 그래서 시그널 육아. 시그널 육아가 딱 많이 맞네요. 나오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만났을 때 좀 거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싸워요 많이. 그리고 맨날 안 논다. 안 놀아. 그리고 다음날 또 놀아. 놀고 있어. 은근 따뜻한 세상이에요. 아유, 선생님. 지금 아들 편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게 아니고 에, 거칠어 보이는 거에 비해서 어머님들은 그거 보면은 저래 갖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게 과잉 해석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너랑 안 놀아 싫어 막 이러고서는 네네. 다음날 만나면 또 놀아요. 그래서 또 아들의 게임하고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네네. 시그널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다음날도 나랑 안 노느냐 노느냐 이거는 시그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을 이제 제가 만나서 그렇죠. 대화를 네네. 나누다 네, 보면 네. 어머님들한테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자꾸 시그널을 보내세요. 너 엄마 이렇게 속상한데 너 끝까지 일해야겠어. 이제 이런 말투로 말씀하실 때 네. 제가 좀 속상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이 왜 안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죠. 이 이야기를 막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 어머님이 살아왔던 세계에서는 시그널이 되게 네, 중요했구나. 네. 관계를 할 때 네.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걸 좋아하나 싫어하나로 내 행동을 결정했던 경험이 되게 많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많은 부모일수록 아이도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싫은데. 내가 싫은데 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좀 속상한데 굳이 해야겠어? 네.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그만해. 엄마 봐봐.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엄마 이제 무서운 엄마로 변해. 이게 다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걸 가장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익숙합니다. 남자애들은 반응이 어떠냐면 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애들은 하지 마! 그럼 무시해요. 하지 마! 패턴이. 그래도 해. 그래도 해. 어. 근데 이런 애들은 좀 괜찮아. 예. 어떤 애들이 힘드냐면 네. 유형별로. 하지 마! 하면 하지 마! 하면은 한 번 더 하는데 예. 엄마 눈을 보고 해. 밟지 마! 그러면 엄마 눈을 똑바로 보고 네. 예. 어쩔 건데? 이런 표정으로 어쩔 집인가요? 네. 어쩔 집이? 요렇게 할 때가 있어요. 3단계가 이것보다 더 힘든 유형은 뭐냐면 있어요. 3단계가 네, 있죠. 네. 하지 마! 어. 하지 마! 근데 이런 네, 게 육아서에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네, 이런 네, 세계는. 네. 현실 육아죠. 근데 현실 이제 육아. 근데 이제 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들을 키우고 있다라면 겪었을 만한. 이걸 겪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안 휘말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 감정을. 보면서 그죠? 눈을 보면서 한 번 더 하는데 또 예. 밟지 마 어. 했는데 눈을 한 번 더 보면서 네. 요렇게 하면 어. 사실 엄마 입장에서 너무 예. 힘이 드는 거죠. 이게 마치 도발처럼 도발이. 엄마의 네, 권위에 네. 도전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 맞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3단계 왜 이러는 이렇게 거예요? 하는 네. 이유를 가장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머님들은 너 하지 마. 한 번 더 해주세요. 밟지 마. 그랬어요. 네, 네. 스마트폰이 아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 밟지 마. 그랬어요. 또 밟아보세요. 네, 네. 제 눈을 보면서. 네, 네. 이 행동을 하면 우리가 되게 열받잖아요. 열받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어. 밟으면 어. 나를 열받게 하려고 하나? 맞아. 이 생각을 예, 많이 예, 하게 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엄마가 음. 하지 말라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궁금할까? 이거를 우리는 행동 범위 측정이라고 불러요. 음. 그러니까 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네네. 아, 내가 어디까지 규칙으로 못하고 아. 어디부터는 내 자유야? 네네.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 선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선이 어디까지야? 내 자유는 어디까지야? 그래서 네네. 뭐 던지려고 해요. 던지지 마 해보세요. 던지지 마. 그러면 민준아 던지지 마. 그 엄마 말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는 도발인데 그럼 도발. 요렇게는 괜찮아? 네네. 한계가 명확하지 않구나. 어디까지 해야 틀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그걸 하면 네. 내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라는 얘기는 좀 버려야 돼. 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는 네가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엄마가 너가 그걸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네네. 한 번 더 했어. 그럼 나 어떻게 돼?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얘기해 줘요? 한 번 더 하면 네. 엄마가 너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행동하면 돼요. 우리가 시그널을 좀 버리고 네. 행동해야 된다, 육아를 할 때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행동 육아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러시더라고요. 편입니다. 행동 육아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표현하시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행동 육아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행동 육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번에 네. 행동 육아를 4가지 코칭으로 기본 코칭에서 네.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행동 육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쉽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지시하고 설명하고 예고하고 이행한다. 요거 4가지만 기억을 하면 네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네. 지시로 출발을 해야 되네요. 네. 첫 번째. 첫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존중한다라는 미명하에 되게 정해져 있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이제 존중이라고 보지 않고 사실 기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정론들. 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약간 어떤 팀장님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가 이제 존중하는 모습을 팀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이제 존중의 교육을 받으십니다. 리더십 네. 교육을 네. 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물어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의견 자유롭게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팀원들 처음에 의견을 내는데 이제 팀장님 어느 순간 민준 씨 의견 좋은데요. 그건 이래서 안 돼요. 되게 현주 씨의 그 의견 좋은데요. 그건 제가 다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잘라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팀원들은 답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이제 팀장님 마음 맞추기 게임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신뢰가 많이 사라져요. 팀장님이 뭔가 말을 할 때 투명하게 말하지 않고 뒷단에 다른 게 있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을
신뢰가 언제 떨어지냐면 앞뒤가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끼면 맞아요. 신뢰가 떨어지는 네.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민준아 뭐 안 되는 걸 얘기할 때는 민준아 이거는 하고 싶은 거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돌려 말할 때 사단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이 엄마 나 유튜브 뽀로로 유튜브 봐도 돼?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준아 차에서 TV 보면 눈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 큰 거 맞아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름 배려해서 아들을 네, 배려해서 나름대로 네네. 너무 거절감 주지 않고 상처받을까 봐. 네,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 주려고. 근데 이제 어떤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 나 주사 맞아도 되면 봐도 돼? 예상치 못한 대답이요. 예상치 못한. 네. 이러면 뭐예요? 진실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꼬이는 거예요. 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네네. 훈육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 계속 낳게 되는 상황이 훈육에서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이제 화내는 걸로 불법밖에 끝내죠. 없어요. 예, 예. 안 되겠다.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민준이 걸어간대요. 실제 사례입니다. 아, 맞아요. 실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어. 꽤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안 되는 건 빨리 안 되는 된다고 얘기해야 예. 빨리 끝납니다. 오히려 아들은 이게 더 납득 가능하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뭐랑 싸우고 있냐면 기대랑 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우리가 집에 가서 민준아 우리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림이 그려졌어요. 에버랜드 가서 재미있게 노는 그림이 그려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이 기대나무가 막 자라기 전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희망 고문일 수 있다. 희망 고문일 수 있다. 애들한테는. 네. 지시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네요. 네, 설명해 줘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엄마의 감정이 아니라 민준아 이게 안 되는 이유 너 입장에서 엄마가 너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이게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건 되게 필요합니다.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진 모르겠죠. 엄마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그들에게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는 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네 엄마 이런 일은 별로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의 방법 있을까요? 설명의 방법은 네. 항상 솔직하게. 엄마가 싫으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자 민준아 너가 이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엄마가 말하는 거니까 안 돼라는 느낌이 아니고 안 되는 걸 좀 미리 합의해 놓고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 놓고 설명할수록 효과가 생겨요. 네.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기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네. 아까 직장 생활에 사내 규칙 예에 들었잖아요. 이게 규칙이 종이에 적혀 있는 거랑 구두로 전파되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더 가시적인 거에 더 반응하니까. 맞아요. 사춘기가 될수록 네네. 그렇게 가야 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매번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들이 계속 네. 왜 마스크 써야 돼? 왜 코로나 걸리니까 왜 걸리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계속 본질적인 설명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가장 유효한 말은 이 말입니다. 궁금하지? 규칙이야. 그냥 사회적 규범이야. 엄마도 가끔 이해 안 가는 규범이 있어. 그런데 해야 돼. 네. 아들이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납득이 가야지만 움직인다라는 오류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규범도 납득이 다 안 이해해야 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안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은 어떤 건 납득이 되지 않아도 다 같이 약속한 건 지키는 거야. 그냥 이게 모두와 약속한 규범이야 네. 라고 가르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규칙이야. 규범이야.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죠. 이거를 좀 써서 붙이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게 약간 예고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우리가 아이들을 강하게 훈육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을 네네. 우리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 눈에 불안이 끼었거나 아이 눈에 복수심이 보이거나 부당하다라는 눈빛이 보일 때는 훈육을 계속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당하다라는 눈빛과 불안한 눈빛을 한 번에 다 낮추는 행위가 예고하기예요. 민준이가 핸드폰만 밟지 말라는데 계속 밟으면 엄마가 한 번 더 밟으면 가서 핸드폰 치워 놓을 거야 얘기하고, 민준아 밟지 마. 근데 한 번 더 밟으면 너 왜 밟아? 엄마 밟지 말랬지! 라고 할 필요 없이 조절이 잘 안 되지, 도와줄게 하면서 그냥 올려놓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엄마가 행동으로. 아이가 거는 그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너랑 나랑은 싸우는 게 아니고 엄마가 너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지. 이 개념을 네. 잃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네.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예고하고 이행하는 게 행동이죠. 그리고 네.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예고를 해서 아이가 만약에 따라줬을 때 그걸 더 반복하고 강화하려면 네. 이행했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까요? 이행했을 때 너무 많은 피드백을 주는 건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뭐 보상이 보상을 주거나. 강하면 어떤 메시지를 좀 주게 되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네가 해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네가 이거 한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게 자칫. 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보상은 아주 가벼워야 돼요. 보상을 주는 것보다 의미를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아주 그냥 작게라도 그냥 눈을 마주쳐 주거나 너무 잘했어. 민준아. 요 정도는 너무 오버해서 하면 자기가 이게 당연한 거라고 느끼지 못하고 선심 맞아, 쓰는 맞아. 느낌이 들어요. 맞아. 내가 지켜줬어. 막 이거 어려운 거야. 막 그러면 나중에는 안 지켜도 엄마 내가 저번엔 지켜줬잖아. 이 느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지켰을 때 뭐 해줄 거야? 네, 그게 네.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아들이 이렇게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네. 이 선을 넘나드는 아들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지 엄마들은 이게 또 난관이거든요. 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네네. 우리가 같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자아이들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위해서는 안전을 건드리면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져요. 안전이요? 내가 너를 언제든지 좀 위협할 수 있어? 나 갑자기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네. 느낌을 주거나 네네. 위협적이라고 느끼거나 내 네네. 안전을 해칠 것 같다라고 하면 불안이 피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기피하는 행위가 여자애들에게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관계가 안 좋아지기 위해서는 네네.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어떤 행동을 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냐면 침해를 하면 관계가 안 좋아져요. 아예 침해를 해버리면 계속 침해를 하면 네네.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예. 믿지 못하고 엄마가 사사건건 알려준다라는 핑계로 계속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거나 계속 알려주면 이걸 아들은 종종 침해라고 느껴요. 엄마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엄마는 안내하는 거라 도와주는 생각하는 건데 아들은 네네. 그걸 침해라고 느껴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통제할 때 네네. 궁금한 거예요. 엄마 알았어. 내가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할게. 근데 어디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학교 끝나고 내가 숙제하고 할 일 다 하면 그럼 난 게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요건 내 자유야? 이거에 되게 묻고 싶은 존재라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침해를 아들이 두려워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 침해를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네네. 부모기 때문에 예. 그냥 침해를 안 하고 그냥 얘 마음대로 놔둘 순 살게 없죠. 두면 그건 예. 방임이 된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침해를 어쩔 수밖에 없이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결정권 침해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딜레마를 인지해야 돼요. 아들은 부모니까, 나한테 침해받고 싶지 엄마니까. 않은데 네네. 부모니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적어도 상대방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상대가 납득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된 채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꾸
치매를 하게 되면 네네. 가르침이 아들이 느끼기에는 사사건건 치매한다라고 간섭하고 느끼는 치매한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춘기 남자애들이 가장 엄마한테 많이 하는 하소연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딱 한 문장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뭘까요? 내버려둬.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네. 내가 방문 좀 닫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사춘기 때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주어지는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네네. 강용 소장님이랑 좀 아는 사이예요. 뭐 예, 그렇다고 예.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꽤 가까워요. 네네. 왜냐하면 이 강아지 교육과 아들 교육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정말요? 네. 근데 강아지 교육과 아들 교육의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네네. 그거는 강아지 교육의 최종 목표가 어. 자립은 아니라는 거죠. 아. 강아지를 네. 야생에 풀어주려고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려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강아지 맞아요, 교육은 맞아요. 대개 순종 교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항상 자립시켜야죠. 있지만 자립해야죠. 독립해야죠.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제가 한 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네.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 안 우리는 남았어요. 뭘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떠나가기 전까지 빨리빨리 자립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자립이라는 걸 근데 저는 한 방에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엄마 믿고 쫓아와 했다가 고3 때 이제 내년부터는 자립이야.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해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유를 한 번도 잘 다뤄본 적 없다가 급격하게 자유를 만나게 되면 폭주하는 경향이 생겨요. 또는 불안하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예, 예. 근데 남자는 대체적으로 좀 폭주하는 경향을 보여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PC방 맘대로. 가서 영원히 살거나 예, 예. 엄마가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음.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단계를 거쳐서 자립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이제 우리가 아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멘트가 좀 바뀌었다. 지금부터는 민준아 이 정도는 네.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이제 코칭을 드리면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믿을 놈을 믿으라고 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얘는 믿어주면 와. 맨날 PC방 가서 할걸요 선생님? 네. 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크게 그렇게 된 고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오히려 존중하면 아이가 아직 그 자유를 다룰 나이가 아닌데 너무 많은 자유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믿어줬는데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엄마도 엄마대로 실망을 하고 나중에는 아이가 자유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생기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순차적으로 아들에게 권한을 넘기는 거. 네. 조금씩 단계별로. 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첫 단계에서 이 네. 아들이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네.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구나. 가장 단계별로 큰 있잖아요. 시그널은 네네. 엄마한테 네. 눈을 요상하게 뜨는 거예요. 아. 눈이 막 세모내지고 막 네네. 검은 자보다 흰 자가 많이 보이고 짝다리 짚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엄마 맘대로만 하는데? 이제 이게 시그널이에요. 얘는 예. 이거를 치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행동이 내가 이 아이를 순종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다 거슬리는 행동인데 아, 얘 몇 년 뒤에 앞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아이지. 나랑 살 날보다 혼자서 가정 꾸리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 살 날이 훨씬 더 많지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면 네. 굉장히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게 저는 아들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예. 마음가짐의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엄마의 진심이고요. 그게 아들을 필요하죠.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들은 맞아요. 그걸 예. 지금 그 도와준다고 인식을 못하는 것에서 못하는 오는 거죠. 미스커뮤니케이션에서 네, 이런 네, 갈등이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한테 네. 내가 널 도와주고 널 자립시켜주려고 도와주는 거야를 네.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네.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으면 네. 아들한테 얘기할 때 아들은 치매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치매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민준아, 지금은 너가 몇 살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안 되는데 너가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건 너가 결정할 거야. 알겠니? 너가 결정할 수 있게끔 엄마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네네.
요런 말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이 말투가 되게 필요해요. 예. 그래야 아들이 내가 영원히 침해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뭐가 너무 제일 중요한 것 힘드냐면 같아요. 예.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을 다 견딜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언제 못 견디냐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이 치매가 그렇죠. 언제까지 가는지 감이 안 잡히면 그때 이제 지쳐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간의 흐름과 내가 하고 있는 굵직한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독자분이 지금 만약에 내가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혹시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5년 전 핸드폰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면 3살 때, 4살 때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 아이 사진을 보면 다른 인물 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만나서 걔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와 5년 전에 이 아이는 동일 인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게 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냐면 한 명을 상대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시기별로 달라지는 그 아이. 계속 바뀌어. 시기별로 달라지는 나도 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적응할 만 하면 얘는 바뀌어 있어. 적응할 만 하면 또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먼저 이 플로우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나가겠구나 예측하고 거기 맞춰서 내가 한 걸음 앞서서 끌어줘야 되는데 얘가 먼저 나가고 내가 끌려가면 너무 불안하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 전체적인 거를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들이 자꾸 세보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눈을 이상하게 뜨고 막 엄마가 막 요런 눈을 뜨는 건 뭐예요? 엄마 지금 나이에 비해서 나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왜 나 어린아이 취급하냐고. 왜 그것도 결정을 엄마가 하냐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맞아요. 어차피 못 이겨요. 아들 못 이겨요.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가장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아들 못 이긴다. 그렇게 통제해가지고 순종을 시켜냈다. 그러면 승리가 아니죠. 엄마의 착각일 수 있다. 승리를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살이 넘어서도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나 회사 가기 싫은데 부장님한테 전화해주면 안 돼요.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더 무섭지 않아요? 그게 제일 싫은 거죠. 제일 싫죠. 그러면 단계를 조금 앞서 나가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와에 있을 시간이 내가 되게 적구나.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넘겨야 될 것인가, 이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내가 어떻게 전달해줘야 될 것인가 보면은 단계를 나눠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 정도는 민준아 이제 네가 결정할 때가 됐어. 아이가 뺏기 전에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받는다라는 그 관계, 신뢰관계 형성이 돼요. 대부분 엄마들이 아들이랑 매일매일 함께 하다 보면 이 목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도 있죠. 목표가 너무 멀어. 이 단계를 빨리 넘기고 싶어서 이 고비만 넘기면 해서 혼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아니다. 목표를 보면 이 단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넘기는지가 보일 것이다. 네, 맞아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육아를 할 때 이제 되게 화가 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뜻을 강하게 가지면 화가 나거든요. 아들한테 화가 나는 순간을 다 생각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맞아요. 내가 옆집 아들에게 화나는 일이 없어요. 뜻이 아들한테만 없으니까 화가 나. 옆집 아들한테 뜻이 없어. 그렇게 예뻐 보여. 언니 얘가 뭘 못한다고 그래요. 나 이런 애면 열도 키우겠어. 이런 얘기를 옆집 아들한테는 가능해요. 맞아요. 내 아들한테는 안 돼. 그게 아들한테 왜 안 돼요. 그러냐면 내가 목적을 갖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대부분 그게 내가 맞고 아들이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맞는 길을 제시하는데 얘가 나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불안하니까 통제 욕구가 폭발해요. 그렇죠. 막 통제하고 싶어요. 뜯어 고치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네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요. 봐봐, 너 이렇게 맞아요. 엄마 말 안 듣고 잠 안 자니까 봐봐 졸립지? 그래서 엄마 말 들어야 되는 거야. 봐봐, 너 게임하니까 봐봐 성적 어떻게 됐어? 너 엄마 말 맞지?
이 얘기 계속해. 엄마의 마음은 뭔지 알아요. 음. 깨닫고 엄마 말이 일리가 있어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와 이런 얘기인데 개과천선해라. 네, 근데 예, 예. 엄마가 상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겠죠. 네. 막 이렇게 맞지 엄마 말이 그 "헉, 엄마 말이 살아보니까 맞네. 이런 일 없어요. 아 근데 헷갈리는 건 딸은 그래요. 딸은 그렇다고 그게 하더- 돼요. 딸은 그게 그렇다고 돼요.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들 둘이지만 욕구가 달라요. 욕구가 뭘까요? 딸의 욕구는 딸의 가장 상위 욕구는 소속감, 유대감. 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엄마한테 사랑.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들은 내 그룹에서 음. 떨어져 나가는 게 음. 굉장히 목숨보다 힘든 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성 조직은.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네. 여러분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소셜의 차이는 굉장히 좀 일관되게 나와요. 맞아요. 예,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도 선생님들 평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면 네. 남자애들이 유독 안 그랬던 아이들도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막 눈이 희번떡 뜨면서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막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남자애들은 그래야 소셜에서 지위가 올라가요. 그래요? 여자애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막 대들면 쟤 뭐야? 쟤 너무 이상하다. 오. 쟤 피해야겠다. 이상한 애야. 어. 불안하게 느껴요. 근데 어. 남자애들 세계에서는 권위자한테 대드는 행위가 예 멋있어 너희들 보이고. 하지 마. 근데 하지 마. 막 이렇게 조용히라도 웃기고 막 이러면 뒤에서 어떤 줄 아세요? 따봉 네. 받아요. 진짜로요? 유롱을 받아요. 와. 이런 게 아들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그럼 핀트가 자꾸 안 맞아요. 그렇죠. 소셜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소셜을 이해해야 돼요. 초반에 그 설문조사에서도 초등 선생님들 2,300여 명이 네. 아들, 네. 남학생의 이해가 안 된다. 남학생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90.3%. 그렇게 높아요? 네. 90.3%. 네. 10명 중에 9분 정도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조금이라도 학교에서도. 우리 학급은 남학생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던 적이 있다. 운영이 어렵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90.3%의 선생님이 와, 그 이유 체킹을 때문에 해주셨고. 소셜에 대한 이해가 네, 선생님들도 좀 필요하다. 아,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은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준비물 안 갖고 와. 이건 뭐 이해고 예, 예. 뭐고 수업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음. 한 선생님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저희 설문조사를 설문을 받았고 했는데, 설문에 아주 서술형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교직 20년째인데 도대체 왜 남자애들만 20년째 준비물을 안 갖고 오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네네. 걔네들 맨날 하는 얘기 똑같대요. 어머. 너네 준비물 왜 안 갖고 와? 아 맞다! 깜빡했다! 20년째 이러고 있대요. 어디 가서 해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다른 교육을 앤데. 받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여학생들 따박따박 잘 해오는데 이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건가요? 진짜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고 부주의한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아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게요? 아들에겐 불안한 일이 아니에요. 준비물 안 챙겨 오는 게요? 엄마들한테 어때요? 너무 중요하죠. 너네 아들 다 갖고 오는데 내 아들만 준비물 안 갖고 왔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어떻게 막 이게 막 엄마한테는 잠 못 잘 큰일이에요. 일이에요. 잠 못 잘 네, 일이죠. 네. 아들한테는 네. 준비물 못 갖고 와서 1시간 정도 비비는 거는 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아 선생님, 아 맞다, 깜빡했다. 그러고서는 친구한테 빌리고? 비빌 수 있어 걔네들. 아,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그게 정말요? 중요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이해할 때 네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기인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동기는 크게 보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로 보잖아요. 네네네. 뭔가 얻으려고 하거나 뭔가 피하려고 하거나 이거 두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회피 동기가 높아요. 내가 남들 이 멤버 중에서 나 혼자 부끄러움 당하는 거가 굉장히 큰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이 그들을 움직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어때요? 그 불안이 실질적으로 통계를 해봐도 남자애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불안이 아니라 충동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애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의 상당수는 불안과 연계가 있어요. 네. 근데 남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대부분 충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의 동기부여는 뭐랑 연관이 있어요? 욕구랑 연관이 있어요. 욕구를 잘 건드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더 접근 동기 쪽으로. 네. 회피 동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남자애들 교육할 때 해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보상에 민감해요.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이거 하면 나 뭐 사줄 건데? 이게 계획고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이것까지 잘 쓰면은 민준아 게임 한 판 시켜줄게. 로블락스 뭐 30분 시켜줄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게 갔다가 네. 또 1시간 넘으면 또 화내가지고 또 다시 또 화가 나가지고 예, 또 루틴이죠. 그렇게 되면 안 예, 되고. 예, 예. 제가 주변에서 네. 저도 아들 둘이지만 네. 아들 있는 분들을 보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너무 힘들어하고 네. 2명 정도는 굉장히 잘 지내요. 네. 잘 지내는 그룹도 보셨을 거잖아요. 네. 워낙 상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아들과 잘 지내는 엄마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들과 잘 지내는 그룹 너무 많지만 딱 너무 하나 많죠. 대립하지 않으면 잘 지냅니다. 대립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너 엄마가 진짜 너무 싫어. 너 양심이 있어 없어? 엄마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사이는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사이가 좋아야 돼요. 뭐든 사이가 사이가 좋지 좋아야 않은데 통제를 못 해요. 네. 사이가 좋지 않은데 공부에 대한 코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가르치냐보다 누가 가르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가 없고 네. 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신뢰하지 않고 대립하는 순간들이 평소에 되게 많았다. 네. 어머님들 보면은 왜 이렇게 대립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저따구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대립을 안 해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게 네. 되게 많죠. 근데 알아요. 아이들의 존재의 본질은 미숙한 존재예요.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미생이에요. 미숙해서 아이들인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미성년자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예. 미숙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성인의 미숙함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야. 사실 내가 오. 어른인 척하고 나 되게 이렇게 점잖게 살고 있었지만 네네. 누가 건드린다고? 가족, 맞아. 아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네네. 그 24시간 미숙함이 함께 있으면서 오. 나의 미숙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예. 대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밑바닥을 본 엄마는 그게 또 화가 나니까 맞아요. 폭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대립하지 않아야 된다. 대립하지 않아야 돼요. 게임을 대립하지 통제할 않아야 때도 네. 민준아 너 엄마 진짜 실망이야. 엄마랑 약속 왜 안 지켜? 엄마 너무 속상해 라고 얘기하면 대립이 돼요. 아들이 느끼기에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니까. 이 게임이 나쁜 게 아닌데 저렇게 싫어해? 알았어. 아들 입장에선 네네. 이 아들 입장에서만 보면 금쪽이는 엄마인 거예요. 게임이 너무 예민한 사람은 내가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네. 맞춰주는 거죠. 하나도 못 배웠어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한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알았어. 안 할게. 알았다고 이렇게 되는 이게 대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길로 계속 가죠. 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남자애들이. 내가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했잖아. 학교 가는 거 하고 숙제하는 거 하고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했잖아.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서 대립이에요. 대립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건 게임, 엄마가 원하는 거는 공부. 요렇게 느끼면서 가는 게 네.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게 아들의 눈으로 설명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아들의 눈으로. 네. 그럼 만약 게임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민준아, 네. 게임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네 나이에는 조절을 배워야 돼. 아, 조절할 수 있는 네네네. 걸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조절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 사실 그게 본질이니까. 본질이죠. 아, 네네. 이 이야기를 하고 빌드업을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게임을 하던 애가 그렇구나 하고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시작이 명분이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네. 나중에 강경책을 써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 먹히죠? 엄마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사사건건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통제할 때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싫어. 왜 저렇게 나를 통제하지? 왜 저렇게 침해하지? 너무 미워. 막 분노가 복수심이 들들 끓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께 제일 이제 줄여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엄마가 곧 규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말이. 엄마가 곧 규칙이면 네. 누가 날 통제할 때도 엄마랑 싸워요. 아들은
엄마가 자꾸 나를 침해하고 통제하는 거야. 음. 그리고 엄마가 미운 거지. 엄마가 나를 통제하는 거지. 내가 뭘 배우겠다는 생각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앞으로 자립할 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본인의 입으로 강경책으로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들은.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볼게요. 내가 회사를 갔어요. 네네. 근데 어떤 상사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이렇게 입지 말아요. 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입지 말라 그랬죠. 민준 씨 왜 제 말 안 듣죠? 저 되게 속상해요. 제가 민준 씨한테 되게 잘해오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이렇게 입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싫죠. 안 다녀요? 안 어떻게 다녀요? 얘기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그 민준 씨 저희가 이 사내 규범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근데 상하기 위해서는 청바지 금지예요. 아마 우리가 금융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이게 왜인지 이해는 안 가. 근데 봐봐, 아무도 안 입어. 예, 예. 네. 하지만 민준 씨 이거는 우리 회사 룰이니까 해도 최소한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아이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규범을 설명하느냐 아니면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항상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이 감정이 움직여주지 않는 맞아요. 거예요. 이런 통제를 받으면 어때요? 이 선배는 고마운 선배예요. 그러네요. 나를 설명해주니까. 통제하는 선배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선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조차도 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들과 잘 지내는 아빠, 그렇지 않은 아빠 유형을 좀 나눠주신다면. 아버님들이 아들과 잘 지내는 유형? 요즘엔 잘 지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처럼. 네. 예, 예. 그런데 잘 지내는 아버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관심사를 함께 해요. 뭐 그게 게임이든. 가장 커요. 게임이든 축구 응원이든 낚시든 맞아. 뭐든. 예, 예. 자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제 생각에 드리는 얘기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저 보세요. 여성과 남성의 모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찾아보세요. 다 뭐예요? 맘 카페. 맞아요. 그냥 나는 왜 서울에 산다라는 것만으로도 소속감이 생겨요. 일산에 사는 엄마들은 그냥 모이면 즐거워. 맞아요. 그냥 그게 돼요. 예, 예. 지역마다 아버님들은 있어. 일산 파파 없어요. 아버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순위별로 보면은 등산. 아버님들은 뭐 이종격 투기, 뭐 자동차 카페, 낚시 동호회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거기 잡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아이들과 남자의 관계를 맞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남성분들은 네. 관심사로 출발해요. 맞아요.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네네.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가 그냥 없어도 있잖아요. 한 20분이면 서로 대화가 다들 친해져요. 맞아. 그래서 눈을 보고 그냥 맞아.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치트키예요. 그냥 얘기하면 무조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 이게 돼요. 근데 아버님들은 그게 안 돼요. 다들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 20분 지나면 한 명이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이끌어요. 저기요. 담배 있어요. 아버님들은 이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남성 소셜은 그냥 만남이 없어요. 술을 마시던지 당구를 치던지 뭘 하는 모임이에요. 대체적으로. 거기서 격투기라든지. 교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기서 감정 교류가 뭔가 할 거리가 먼저 앞서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전우애를 느끼는 방식이고 어머님들은 그 순서가 달라요. 일단 우리가 마음이 네. 맞아서 뭔가 같이 에어로빅 해볼래? 뭐 같이 뭐 맞아, 해볼래? 맞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순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네. 엄마랑 24시간 아들이랑 평일 내내 있는데 아빠는 주말만 같이 하는데도 아빠랑 더 친해. 뭐 그런 같이 경우가 하면서. 있죠. 너무 억울해요. 네. 엄마가 네네. 내 세계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머님들이 항상 그 아들에게 어려운 벽이 관심사의 벽이 있어요. 관심사. 게임 어렵죠. 네, 남자애들은 네.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내가 뭐 포켓몬스터를 좀 좋아하고 포켓몬고를 요즘에 좀 했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 애랑 친해지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제가 딱 열어가지고 야 선생님 CP 3,000짜리 잡았다. 딱 보여줘. 우와 이게 돼요. 걔네들은 그냥 우와 하고 무장해줘. 어떻게 잡았어 선생님? 이게 돼요. 여자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내 네. 관심사랑 갭이 너무 먼 경우가 네, 많아요. 네,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항상 안타까운 네, 거예요. 네. 이게 갭이 좀 먼 거예요. 막 여기서 조금 더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까 얘 왜 이런 거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해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해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해봐야 노력해야 돼요. 네. 아. 이게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게임이라는 거는 되게 막 무서워요. 게임을 하는 아들을 뒤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마음 두 가지, 감정 두 가지가 불안함, 불쾌함. 불안하고 불쾌해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게임하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게임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뒷모습이 중독이 되었든 안 되었든 비주얼은 다 중독자예요. 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빠져 막- 들어가. 이 모습을 보면 네. 어머니가 큰일 났다. TV에서 보던 중독자가 조만간 나오겠다라는 상상을 자극하기 충분. 비주얼이 그리고 막 가끔 막 책상을 칠 때 그때 네. 막 터져 나와요. 게임하더니 폭력적으로 변해. 스트레스 풀라고 게임 시켜놨더니 이것이 왜 짜증을 내고 다냐?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 게임을 해서 폭력적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서 아들이 내는 분노는 다 뭐야? 자기한테 나는 화예요. 내가 상상했던 플레이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현실에 나는 너무 비루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 내가 상상했던 거 어떤 서버 들어가서 멋지게 막 다 이기고 막 이런 상상하고 들어갔는데 이상자와 현실 자아의 갭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데 근데 엄마가 느끼기엔 게임을 하면 폭력적으로 변해라고 느끼는 거야. 근데 소장님 분노도 이거를 계속 반복되면 다른 일로 전이될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되는 전이될 수 거거든요. 있죠. 엄마 네, 입장에서는. 네, 네. 심지어 엄마한테 전염되죠. 그러니까요. 전염 제일 먼저 되는 거 엄마예요. 네. 아들이 짜증 내면 뭐 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래. 그래 그만하지 마. 네, 같이 막 바로 막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 짜증내는 모습을 되게 보기 싫어하는데 네. 아들이 내는 짜증의 근본은 네. 열등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자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네. 되게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 욕구거든요. 인정욕구. 되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상적인 자아 속에 상상하는 나의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도시 영화 이런 거 보잖아요. 네. 마동석 님이 나오면 네. 다들 막 마블려면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걸 되게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더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가끔 유치하다고 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좀 단조로운데도 그런데도 열광해. 네. 가장 큰 이유는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대리만족인가요? 네. 그러면 이 네. 인정 욕구를 다른 데서 채워줘야 된다.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영웅이 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막 밖에서 안 되면 이 안에서 게임. 영웅이 되고 싶은 거고 이 안에서 영웅이 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분노는 게임을 할 때만 나오진 않아요. 축구를 할 때도 나와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남자애들 뭐 8명이 하고 8대8로 축구를 한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과열돼서 우는 애 나와요.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 했고 막 울고 혼자 막 제가 뱃살했어요 막 이러고 막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지? 승부욕을 없애버려야 돼. 네. 민준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는 남자한테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사랑받지 않아도 돼. 왜 그 굳이 정도로요? 사랑받으려고 해? 라고 느낄 정도로 원초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승부욕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코칭을 할 욕구가. 때도 발라서 가르쳐줘야 돼요. 음. 민준아, 그 승부욕이 나오는 거, 이기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정당하고 멋진 마음이야. 스포츠맨십이야. 이해해. 그런데 이기고 싶다고 이렇게 미숙한 행동을 하는 건 조절을 해야 돼. 이기고 싶다고 키보드를 치는 건 안 돼.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코칭의 핵심은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춰야 이 과열을. 돼요. 네, 초등학교 아. 선생님들도 네네.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자, 얘들아 잠깐만 민준이 과열됐다. 다 같이 멈춰줘. 기다려. 민준이 일로 와. 숨 쉬어. 선생님 봐. 눈 봐. 숨 쉬어. 숨 쉬어. 조절이 되면 다시 시작할 거야. 하고 조절시켜주고 조절이 되면 자 다시 삑 해줘야 조절을 배워요. 아하. 이걸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면 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낙인을 찍어버려. 쟤는 축구하면 안 돼. 쟤는 너무 과열돼서 쟤랑은 뭘 할 수가 없어. 쟤는 너무 없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아상이 안 좋아져요.
그 승부 나- 자체를 네. 부정당하는 거네요. 난 되게 잘못 태어난 기분이 들어요. 그 아이들 어.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멀쩡한 욕구, 이거 내가 잘못된 거야? 나 이상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는 게 교육에서 되게 중요해요.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강을 건너버리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로 끝나버려요. 조절의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지속적인 메시지로 아들과 엄마 간의 대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들과 가장 잘 지내는 방법이다. 대립을 좀 피할 수 있는. 대립하는 어머님들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아들 때문에 이게 맞나? 혼을 낸다고 변할까? 아닐까? 고민하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님들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좀 했지만 내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애들이 보면 잘 자랍니다. 뭔가요? 다시.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가 못 해왔다고 해서 난 너무 또 늦었어 뭐 이런 또 다른 죄책감을 낳는 얘기가 되길 바라지 않고요. 네네. 여러분들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아들을 가르치고 지지고 볶고 단기적인 목표를 아이한테 계속 주다 보면 순간적으로 얘랑 나랑 한 팀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대립각이 생기는 내가 얘를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항상 한 가지만 우린 한 팀이라는 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좋은 교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민주 소장님의 조언이 아들 부모님들 고충을 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